김정을 하면은 사실 주변에 보면은 김여정 그리고 리설트 현송월 같은 여성이 좀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그런 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최선희는 백두혈통도 아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아껴주는 그 뭐랄까 가수 출신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성이 통역관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교부 장관 자리에 그렇죠. 북한의 외무성의 수장이 됐다는 건 이거는 북한 아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한 부서의 장이 됐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류현우 대사님, 네. 최선희란 인물을 실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최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와 그 접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최선희를 직접 만나고 최선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외무성 국장, 그러니까 북미 국장이 된 이후에 최선희가 그 북미 담당 부상 꼬장 한 2년 만에 쭉 올라가거든요.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네, 근데 저의 장인어른 넣고 보게 되면 1992년에 39실 부부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16년 만에 39 실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리용호도 담당 부상이 돼가지고 이 상이 되기까지 한 거의 10여 년 동안 기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선희는 단번에 이제 국장에서부터 외무상까지, 그러니까 외교 사령탑으로 되기까지 딱 6년이 걸렸거든요. 이거는 정말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굉장히 뒤따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사실 이 최선희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이 비밀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든든한 백을 가지고 전문 관료로서 또 실제적으로 외무성을 쥐락펴락하면서 또 김정은의 곁에서 이 총애를 받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 대목이죠. 그래서 아버지 최영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김일성 때는 총리가 못 됐어요. 대신 주석부의 책임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옛날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1호, 김일성에게 보고되는 문건을 최영님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따로 독대를 해서 김일성에게 보고할 정도로 특수한 신뢰 관계였다. 이 최영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독특하게 아들 김정일 시대 때 총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부총리에 이어서 총리에 등극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지만 비서실장으로서 동시에 그 정보를 후계자인 김정일에게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후계 구도를 세울 때에 상당한 공을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010년이에요. 김정일이 밀가루 공장, 민생 현지 지도를 다니는 장면인데 그 곁에 최영님이 동행할 만큼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에게 비서실장, 최측근, 김정일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총리, 김정일의 탄생을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그의 딸 누구요? 최선희가 김정은에게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외국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의 뿌리가 깊네요. 예, 최영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네.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있죠. 그 밑에 김영남이 있죠. 바로 거기죠. 이렇게 높다고? 서희 사면. 리용호보다 높네요. 이렇게 높다고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서울 3위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무슨 권력의 실세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명예직으로서 높은 위치에 상징적으로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정치에서 소위 가신이라고 불리우는 예.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집안의 가신으로서 이제 굉장히 높은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다. 아니 저런 데 있었던 분이야. 근데 있는 점인지 모르겠다니까. 고아입니다. 정답은 바로 고아입니다. 아버지는 뭐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야? 아빠 있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자, 김종민 씨. 예. 최선희 아버지가 누구랬죠? 최영님, 최선희의 성은 뭐죠? 최 씨, 아버지의 성은 뭐죠? 최 씨. 근데 제가 고아라고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뭐야? 자, 그 비밀은 바로 제 주머니에 있는데요. 거기서?
여기 주머니가 숨겨져 있거든요. 뭐지? 바로 최영님은 양아버지라는 겁니다. 양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최선희와 관련된 비밀은 최선희는 고아였습니다. 1965년 1살 때 최선희가 부모를 잃자 최영님이 그녀를 입양해서 최선희를 키운 거죠. 1살 때 입양을 했기 때문에 최영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선희를 자기 딸처럼 쭉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은 최선희는 고아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북한 내에서 출생과 이 출신 성분 토대가 매우 중요한 맞아. 그런 북한에서 고아 출신의 최선희가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그것도 여성 외무상이 된다라는 것은 북한의 위인전은 없지만 북한 위인전에만 나올 법한 출생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최선희와 관련된 두 번째 비밀이 또 숨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비. 너무 센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고아잖아요. 그 입양됐었잖아요. 입양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도 북한에서 입양됐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입양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엄마 아빠가 굶어 죽거나 이렇게 돌아가셔서 입양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입양돼서도 사랑을 받고 정말 그 집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나기 위함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일꾼으로 그 일을 어떤 일을 대신해서 좀 시키기 위해서 좀 그게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는 전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최선희 같은 경우 지금 공부부터 완전 차근차근 다 단계별로 다 밟아왔잖아요. 근데 최선희가 이 정도의 고위직에 있는 분과 그 양아빠의 그 사이를 맺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일반 고아가 아니라 원래 이 최선희 아빠, 엄마도 최영님의 진짜 친한 절친이던가 정말 깊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리하다, 예리하다. 북한에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리당에 많은 간부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선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북한 당국에 성실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선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그래서 최선희도 말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선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용님한테 이렇게 슬하에 친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과 딸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은 최승호 씨라고 중앙통계국 국장을 하다가 2021년인가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그 최영림 총리한테 네. 조금 저 신체적인 무슨 뭘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계통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아이를 알 수 없는 예, 상황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만주 벌판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동상 있거나 뭐 하게 되면 그쪽 그 계통의 본능 쪽이니 생식 계통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진 기자님. 예. 화두를 너무 세게 던졌네요. 아니, 제가 지금 주머니에 손 뺐어요, 안 뺐어요? 했어요. 여기 뭐 하나 더 있다는 거. 제가 최선희와 관련돼서 잘 안 알려져 있는 두 번째 이력을 좀 공개할 거예요. 뭐야.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최선희의 비밀은 바로 바로 이혼했어요? 돌싱녀라는 겁니다. 돌싱.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그것도 이혼한 경력, 이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외무상에 오른다? 이건 쉽지 않은 이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고아 출신의 돌싱에. 그리고 이 북한 사회에서 남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들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 있는 뭐 고위층 같은 부분은 많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 평양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주로 남편이 이 북한 고위층의 정치에 휘말려서 온 가족이 다 이렇다면 멸족이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처가라도 좀 구하자, 처자식이라도 구하자라는 이유로 일부러 이제 이혼을 해서 끊어내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최선희의 이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남편과의 성격적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묻지 않고 최선희를 외무상에 올렸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혼했다는 그 경력이 있게 되면
대체로 간부 사업으로 발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어렵죠. 예, 간부 문건에게 딱지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정 이 자체가 사회의 한 세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맞네. 예, 그러니까 이 사회의 한 세포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 혁명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 사회의 혁명화를 할 수 있냐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 거죠. 제가 있을 때 우리 과장이 이혼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이 그때 외무성에 있을 때 외무성 과장이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교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따지질 않아요.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때 사유가 유승한테 있었거든요. 배우자한테. 그렇지만 이 과장은 거기서 그 책임을 지고 노무자로 내려가서 일을 했거든요. 너무 잘해요. 예, 그러니까 사유는 여자가 무슨 여러 가지 뭐가 성격 차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여자가 바람을 피든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너는 가정혁명화를 잘못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혁명화 내려가라. 그래서 그게 경한 처벌이에요. 원래는 외무성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공직사회에서 있다가 이제 이혼만 하게 되면 무조건 공직사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룰로 돼 있거든요.